안녕하세요. 대기배출원조사 방법 주요 문의사항 소개를 할 CDM 소프트의 임승영이라고 합니다. 질문은 총 5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장 일반 현황, 자료 입력 및 조회, 자료 검증, 자료 활용, 연계 시스템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음,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장 등록, 사용자 등록 신청 시 승인은 누가 하나요? 사업장 등록은 대기종별 1, 2, 3종의 신규 사업장과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 시 등록을 해야 하며 승인 주체는 관할관청 또는 환경청입니다. 사용자 등록은 샘스 사용 중 담당자 변경 또는 관리자 이외의 사용자 추가 시 등록 필요합니다. 승인 주체는 사업장 관리자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사용자, 사업장 등록, 사용자 등록, 승인 현황 조회가 있으며 사용자 등록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등록으로 들어가셔서 신규 등록인지 사업자 등록 번호 변경인지 선택 후 진행을 해주시면 되며 통합환경 허가 사업장 신규 사업장이면 통합허가 사업장 사업장 등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 현재 샘스를 사용 중인 사업장인데 통합환경 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면 사업장 현황 일반 현황에서 변경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장 등록 후 관할 관청에 관청 또는 환경청에 승인이 되었는지 승인 현행 조회에서 안 되었을 시 관할 관청 또는 환경청에 유선으로 승인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규 사업장 등록과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규 사업장 등록은 허가 신고 번호를 새로 발급받았을 경우를 말하며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 유형 가입은 허가 신고 번호는 그대로인데 사업자 등록번호만 변경 신고한 경우에를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문의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 등록번호 뒤에 구분번호는 무엇인가요? 샘스에서만 사용되는 번호이며 사업자 등록번호가 같고 공장이 1공장, 2공장 등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을 구분하기 위한 번호입니다. 만약 공장이 여러 개일 경우 샘스 등록 순서대로 부여가 됩니다. 네 번째 문의입니다. 사용자 등록 및 변경, 삭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전 시스템에서는 사업장에 아이디를 하나 부여하여 담당자가 변경되어도 샘스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현재 시스템에서는 1인 1계정 체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 담당자 변경 또는 관리자 이외의 사용자가 추가 시 사용자 등록을 통해 새로운 계정 생성이 필요하며 관리자가 로그인 후에 권한 변경 및 로그인 승인, 사용 종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사용자 등록을 클릭 후 사업장 사용자인지 관리업체 사용자인지 선택해서 사용자 등록을 하시면 관리자가 로그인을 하여 사용자 관리 메뉴, 사용자 승인 관리 메뉴에서 사용자 등록을 한 분들을 승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자 관리의 사용자 정보 관리를 보시면 승인하신 사업장 사용자분들이 있고 여기서 원하시는 분을 더블 클릭을 하여 보시는 화면과 같이 권한 변경 또는 사용 종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 시스템에서는 사용자 권한을 관리자, 환경관리인, 사용자로 권한을 나누었으며 관리자는 사업장당 1명, 환경관리인 및 사용자는 다수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리자 및 환경관리인은 샘스 자료 입력 및 조회가 모두 가능하며 사용자는 자료 조회 기능만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관리업체 사용자의 샘스 사용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관리업체 사용자의 권한은 관리업체 사용자 1번과 2번으로 나누었으며 1번은 운영 기록만 가능하고 2번은 시설 운영과 운영 기록 모두 두 가지 메뉴 가능하십니다. 관리자가 사용자 정보 관리에서 권한 변경 및 사용 종료가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배출구 내경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또한 첨부 파일 및 변경 일자는 무엇인가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첫 번째 방법은 시설 현황, 시설 정보, 수정 신청, 그다음에 배출구 수정 신청을 클릭하신 후 변경할 배출구를 선택을 하시고 아래 수정 정보에서 배출구 유형을 선택을 해주시면
내경 및 변경 일자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설 현황에 시설 구조 현황으로 들어가시면 좌측 아래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시설들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서 해당하는 배출구를 클릭 후 정보 관리를 눌러서 보시는 화면에서 우측 끝에 센터 수정 신청을 클릭하셔서 그 수정 정보의 배출구 유형 선택하시고 동일하게 내경 및 변경 일자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은 저희가 변경된 내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설계 도면 또는 대기 지점 기록부, 실효 채취 기록지 등을 첨부해 주시면 되며 변경 일자는 배출구 내경이 변경된 일자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문의입니다. 적산전력계의 배율 변경, 교체, 초기화하였는데 샘스에서는 어디서 수정을 해야 하나요? 시설 현황, 시설 구조 현황 내 해당 방지시설의 정보 관리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며 화면 아래 같이 방지시설 정보 관리에 적산전력계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산전력계 배율 변경 시에 처리 구분에서 배율 변경을 눌러주시고 변경된 배율을 저장하시면 되며 고산전력과 교체되었을 경우는 저희는 두 가지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진행된 경우는 처리 구분에서의 교체를 선택하셔서 처리 일자 및 배율, 초기값을 입력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며 교체가 바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뭐 며칠의 시간이 흐른 후에 교체가 진행되었을 경우는 일단 기존의 적산전력기는 처리 부분에 폐기를 선택을 하셔서 저장을 해주시고 추후에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추가 버튼을 눌러서 신규 적산전력 정보를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적산전력이 초기화가 되었다면 처리 구분 항목 없이 운영기록 비고 입력 시에 비고란에 초기화 일자를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운영기록 시설 운전사항이 비고란은 현재 개선 중에 있으며 개선 후 저 비고란에다가 따로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문의입니다. 신설일자, 가동개시일, 적산전력계 가동개시일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은 사업장에서 직접 수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1대1 문의하기를 통해서 조사 연도 및 시설 번호를 기재하셔서 수정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시설 수정 삭제는 신청했는데 승인 처리 및 수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전국, 전국의 전체 사업장 대상으로 수정 및 삭제 신청권에 대해서 인허가증, 신고 증명서, 검토 결과서를 검토 및 확인하는 데 다소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 건별로 검토 및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과 양이 평균적으로 달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저희가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급하게 사업장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면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문의입니다. 운영기록, 가동시간, 운전사항, 자가지정사항, 사용량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사용량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따로 드릴 거며, 가동시간, 시설운전사항, 자가지정사항은 입력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으며, 가동시간과 시설운전사항은 엑셀갈 등록, 1단위 등록, 시설단위 등록을 동일하게 방법이 있고, 자가지정사항은 엑셀갈 등록, 측정인 연계, 개별 건당 등록이 있습니다. 운영 기록에 가동 시간이 들어가시면 우측 가운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엑셀 일괄 등록, 일단위 등록, 시설 단위 등록이 있습니다. 우선 가동 시간 일괄 입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요거를 클릭해서 보시면 사업장 가동 시간 일괄 적용이라고 뜨는데요. 이 경우는 사업장별로 배출시설 가동 시간이 일정한 유형으로 가동이 된다면 근무 유형을 등록을 하셔서 일괄 입력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사업장에서 아침에 08시에 가동해서 17시까지 가동을 하고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 가동 중지를 하신다면 최초 가동 시작 시간 08시, 최종 종료 시간 17시, 가동 중지 시간 1시간으로 유형을 입력을 해주셔서 나중에 1단위 등록 및 시설 단위 등록에서 동일 일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 가동시간 일괄 등록을 클릭하셔서 월 단위 선택, 그다음에 월 선택을 해주시고 시설 기준이나 일자 기준 선택하신 후 양식을 다운받아서 자료 입력 후에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1단위 등록을 클릭하셨으면 가동일자 선택하시고 조회를 눌러서 보시는 화면 같이 배출구별로 입력하실 수 있는 칸이 생성이 되고요. 동일 가동 시간 일간 입력을 클릭하시면 아까 근무 유형이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걸 선택하셔서 일괄 입력이 가능하십니다.
시설 단위 등록을 선택하셨으면 배출구 선택, 배출구 어떤 배출구 입력하실 건지 선택을 해주시고 월 선택해서 조회를 누르신 후 자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동일 가동 시간 일간 입력 선택에 있어서 동일한 유형으로 입력이 가능하십니다. 시설 운전사는 가동 시간과 동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측정 사항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엑셀 등록, 측정 연계 정보, 그다음에 등록권이 있습니다. 엑셀과 등록은 동일하게 측정 여역 월 단위 선택하시고 엑셀 양식 받아서 자료 입력 후 업로드 해주시면 되며 측정 연계 정보를 하기 전에 측정인 사업장 관리 번호를 숫자 10자리를 측정 대행업자한테 문의해서 번호를 받으신 다음에 여기에 입력을 꼭 해주시고 측정 연계 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측정인 사업장 관리 번호를 입력을 하셨다면 측정인 연계 정보 관리를 클릭하셔서 측정 업체명 선택, 샘스 배출구 번호 선택, 검색을 누르시면 화면 왼쪽과 같이 측정인 내에 해당 배출구에 입력되어 있는 연계 자료가 보이실 겁니다. 지금 최종 처리 상태가 성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자료가 지금 샘스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처음 연계를 하신다면 대기 상태로 보이실 겁니다. 해당 항목을 패노라마를 클릭을 하시면 우측에 자료 수신 이력이 나오고요. 보시는 것 같이 처리 상태가 성공인 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처음 연계를 하셨다면 조회에 조회 버튼이 따로 있으실 겁니다. 그 조회 버튼을 누르셔서 특정인 내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가 연계돼서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사업장에서는 측정 기록부를 받으신 것도 따로 자료가 있으실 건데요. 그 자료와 측정이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셔서 여기서 직접 수정이 가능하시니까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직접 하셔서 샘스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등록권입니다. 등록을 누르셔서 왼쪽에서 해당 배출구를 선택을 하시고 우측에 측정 일자를 먼저 선택하신 후에 자료 입력 후 자료를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여러 번째 질문입니다. 엑셀 일괄 등록 시 엑셀 업로드 중 오류가 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문의입니다. 엑셀 업로드를 하시고 나서 오류 사항이 있다면 화면 왼쪽과 같이 오류가 떠 있고요. 이걸 확인을 누르시면 그 뒤에 저희가 엑셀 양식의 몇 번째에 어떤 것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사항이 보이실 겁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수정하셔서 재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며 이걸 여러 번을 했는데도 계속 동일한 오류가 뜬다. 어떤 오류인지 모르시겠다. 그러시면 해당 엑셀 파일을 저희 1대1 문의하기에 첨부하셔서 해당 오류 내용과 같이 저희한테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12번째 문의입니다. 가동 시간 개별 등록 시 최초 가동 시작 시간, 최종 종료 시간, 가동 중지 시간 합계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라는 문의인데요. 최초 가동 시작, 최초 가동 시간은 배출 시설의 최초 가동 시작 시간을 의미하며 최종 종료 시간은 배출 시설의 최종 가동 종료 시간, 자동 중지 시간 합계는 배출 시설의 중지 시간의 총 흡기를 의미합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배출구에 여러 배출 시설이 있으며 가동 시간이 서로 다를 경우입니다. 배출 시설 A는 09시부터 13시까지, 배출 시설 B는 12시부터 16시까지, 배출 시설 C는 17시부터 18시까지 가동을 했다면 저희 샘스에 입력을 하실 때 최초 가동 시작 시간은 09시, 최종 종료 시간은 18시, 자동 중지 시간 합계는 1시간입니다. 가동 중지 시간은 16시부터 17시까지 1시간 가동 안 한 시간으로 보시면 되고 그 총 가동 시간은 9시간이 아닌 8시간입니다. 왜냐하면 A와 B가 12시부터 13시까지의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하나는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하나의 배출구에 여러 배출 시설이 있으며 가동 시간이 동일한데 24시간 가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A, B, C가 모두 24시간 가동을 하는데 날짜로 예를 들어자면 3월 24일 날 08시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날인 3월 25일 날 08시까지 24시간 가동을 한다면 샘스에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샘스의 가동 시간은 1단위 등록입니다. 1단위 등록은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00시부터 24시간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 24일 날 최초 가동 시작 시간은 08시, 최종 종료 시간은 24시.
자동 중지 시간은 0시간입니다. 그럼 3월 25일자는 00시부터 시작을 해서 아침 08시에 끝나는 최종 종료 시간이며 자동 중지 시간이 0시간입니다. 그런데 24일 날 이전, 23일 날 08시부터 24시 08시까지 가동을 했을 거고 25일 날 08시부터 26일 날 08시까지 24일 가동을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1단위 기준으로 봤을 때 3월 24일 날 최초 가동 시작 시간은 00시, 최종 종료 시간은 24시, 자동 중지 시간은 0시간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13번째 문의입니다. 사업장 종과 배출 구종, 계산종은 무엇인가요? 저희 자료 검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출 구종과 계산종 미일치, 사업장 종과 계산종 미일치라는 오류가 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출구별 종을 말씀을 드리면 시설 구조 현황에 사업장에서 시설을 등록을 하실 경우 이 배출구의 정보 관리 내용에 이 배출구에 어떤 배출 시설들이 하위에 있고 그 배출시에서 발생하는 먼지, 낙스, 삭스에 대한 오염물질 발생량을 배출구에 입력을 해주셨으며 이 배출구의 종도 사업장에서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입력되어 있는 오염물질 발생량인 먼지, 낙스, 삭스를 더했을 때가 계산 중이 되고 이 배출구별로 입력되어 있는 모든 오염물질 배출량을 다 더한 게 사업장종 계산종이 됩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냐면 보시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신고 증명서의 맨 앞장에 보시면 대기 종별이 나와 있고 그 아래에 오염물질 발생량이 있으며 부록이나 별첨, 첨부 파일로 우측과 같이 따로 산정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측에서 보시면 1라인을 하나의 배출구로 본다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건조, 혼합, 선별, 저장 시설들의 오염물질이 먼지, 싹스, 낙스별로 오염물질, 연간별 오염물질 발생에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배출구 정보의 사업장에서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14번째 문의입니다. 그 밖의 시설 오류는 무엇인가요? 전 시스템에서는 기타 시설, 현 시스템에서는 그 밖의 시설을 의미하며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발표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밖의 시설로 오류가 떠 있고요. 그 우측에 화면 조회를 누르시면 이렇게 해당 배출시설의 정보로 넘어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배치시설 대중 소분류가 다 그 밖의 시설로 되어 있고요. 우측에 검색 버튼을 눌러주셔서 배치시설 분류, 소분류를 선택 후 해당 시설이 건조시설이라면 건조시설을 입력 후 저장을 검색을 눌러주시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배치시설 분류를 저희가 다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배치시설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있다면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제 대중소 분류가 저장이 바로 되실 거고요. 만약에 이 중에서 건조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다. 그러면 제가 그 밖의 시설이 맞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료 검증에 있는 비고란에 지구 몇 번, 방지시설 몇 번, 배치시설 몇 번은 그 밖의 시설 맞음이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15번째 질문입니다. 배출구 없음이거나 방지시설 면제 오류란 무엇인가? 출구 유형이 배출구 없음이거나 방지설 코드가 방지설 면제의 경우 재확인을 위한 설정된 오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배출구 유형과 방지설 코드 브리치라는 오류가 보이실 거고요. 그 우측에 화면 조회를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배출구나 방지설로 정보로 넘어갑니다. 기에 가셔서 실제적으로 이 배출구 유형이 배출구 없음이 맞는지 또는 방지설 면제가 맞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배출구가 없음이거나 방지설 면제 코드가 맞다면 저희 자료 검증 비고란에 몇 번 배출구는 배출구 없음 맞음, 몇 번 배출구 방지설 몇 번은 방지설 면제 시설 맞음이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16번째 질문입니다. 자가측정 횟수 입력 오류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측정 횟수 및 오염물질 미입력 또는 측정 횟수에 오염물질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측정 횟수가 선택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배출구마다 법적으로 자가 측정을 해야 하는 오염물질과 측정 횟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그 화면 조회 버튼을 눌러서 해당 배출구의 정보를 가셔서 자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며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 배출구의 자가 측정이 면제다. 그러면 표면 조회를 누르시면 그 배출구의 자가 측정 면제 여부가 있습니다. 그 면제 여부에서 면제를 체크를 해주시고 그 아래에 있는 면제 사유를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그 아래에 첨부 파일이 있는데요. 뭐 신고 증명서나 허가 증상, 그다음에 검토 결과서에 해당 배출구의 자료, 그 자가 측정 면제라는 문구가 있는 부분을 첨부해서 배출구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 자료 검증 비고에 해당 배출구 몇 번의 경우 어떤 이유로 어떤 면제, 자가점 면제를 받았다라는 문구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느 부서 누구와 다 합의를 했다는 내용을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7번째 질문입니다. 가동시간 운전사 미입력 오류는 무엇인가요? 가동시간 및 시설 운전사항은 1년 365일 모두 입력을 해주셔야 하며 미가동 시에도 가동시간은 0, 시설 운전사항은 전일 전력 검침량을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규 사업장 또는 신규 시설 추가된 사업장의 경우 조정 개시 일자부터 자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며 시설이 폐쇄된 경우에는 폐쇄 일자까지 운영 기록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료 검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동 시간이나 시설 운전 사항에 미입력이 있다면 미입력이 표출이 되고요. 미입력을 클릭하시면 어떤 시설에 어떤 날짜에 미입력되어 있는지 표출이 되니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폐쇄일자 이후 입력 또는 가동 개시 이전 입력에 대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 자료는 쌤스에 필요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폐쇄일자를 확인 또는 가동 개시 일자를 확인하셔서 폐쇄일자 및 가동 개시 일자가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폐쇄일자 및 가동 개시 일자가 오기입되어 있다면 1대1 문의하기를 통해 수정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수정을 해드릴 거고요. 폐쇄일자 및 가동 개시 일자가 맞다면 운영 기록,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운전 일자들에 대한 자료를 확인을 하셔서 운영 기록의 가동 시간, 그다음에 시설 운전 상황에 가셔서 그 날짜를 검색하시고 해당 시설을 검색하셔서 검색을 누르신 나온 모든 자료를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18번째 질문인데요. 유량 오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의입니다. 사업장에서 입력한 배출가스 유량과 저희가 입력한 자료로 계산한 유량이 10% 이상인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량 오류, 얼마 차이 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측정 업체가 계산한 배출가스 유량과 저희가 계산한 유량은 보시는 계산 유량식은 동일합니다. 근데 왜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아래 네 가지 경도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저희가 유량을 계산할 때는 샘스의 배출구에 입력되어 있는 내경값으로 배출구의 단면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측정 기록부의 내경과 저희 샘스에 등록되어 있는 내경의 수치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염물질별로 그 산소 보정 유무가 달리 되어 있는데요. 표준산소 농도가 산소 보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표준 시측가 농도 값이 0, 보정 전 유량값을 써야 되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배출가스의 속도, 온도, 수분량을 풍속, 기온, 습도로 잘못 오기입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주시고 네 번째는 배출가스의 유량 단위 확인인데요. 저희는 분당 유량으로 자료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가끔 시간당 유량으로 입력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거 진행하면서 검증하면서 제일 많이 또 다른 질문을 받는 부분이 해당 오염물질이 산소 보조를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장에서는 측정 업체가 보내주는 대기 측정 기록부가 있으실 겁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측정 항목이 있고요. 그 우측에 관련 기준, 배출 허용 기준이 표출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먼지는 30, 황산화물은 70에 가로 열고 4, 질소산화물은 60에 가로 열고 4입니다. 먼지에는 없지만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에 가로 열고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 가로 열고 숫자가 이 표준산소 농도로 보정을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산소 보정 유무가 요 가로 열고 숫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숫자로가 표준산소 농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19번째 문의인데요. 사용량 부분입니다. 연료 사용량, 소각량, 원료, 제품, 전기 사용량의 미입력 및 차이 오류는 무엇인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자료 검증 시에 연료 사용량 미입력 또는 차이, 그다음에 원료 사용량 미입력, 전기 사용 차이라는 오류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사용량 미입력은 직접 사용량이 미입력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연료 및 원료, 제품 생산량은 전년도 블록의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면 뭐 연료와 원료와 제품의 전년도명 블록이 버튼이 있으니까요. 전년도명을 불러오셔서 그대로 월별로 자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연료 사용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연료를 전기만 사용하는 경우는 연도별로 초기 화면 비고에 연료 사용량 예외, 연료는 전기만 사용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원료 및 제품 생산량은 제조업인 경우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원료 및 제품 생산량 입력 시 입력 편의성을 위해서 사업장 판단 하에 동일 단위로 그룹화를 하셔서 정리를 하신 후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용량 차이 오류입니다. 저희가 전년도 대비 30% 차이가 이상이 있을 경우는 오류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확인하실 건 입력한 단위 확인입니다. 저희가 입력하는 단위가 뭐 천루베나 누베, 톤이나 킬로그램, 킬로리터나 리터로 이미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확인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실제적으로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게 맞다면 저희 자료 검증 비고란에 해당 연도 사용량 수치 맞음이라는 그 문구를 기재를 해주시고 왜 증감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생산량이 증가하여 연료와 원료 사용량 증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20번째 문의인데요. 기본보과금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문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보과금 구비 서류를 클릭을 하시면 우측 아래와 같은 배출량 산정이나 버튼이 있으실 겁니다. 이 배출량 산정 버튼을 먼저 클릭을 해주셔서 배출량 산정을 먼저 해주시면 되고, 이 배출량 산정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배출량 산정 중이라는 문구로 변경이 됩니다. 이 변경이 되고 하루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니 그 부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정이 완료가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제출하기 버튼으로 표출이 되고요. 이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 쪽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가동 시간과 그다음에 자가측정 사항이 배출량 산정이 된 자료들과 그 구비 서류, 확정 배출량 명세서, 환급연료 분답표 4번, 설치신고 증명서 4번 등과 첨부를 하신 후 제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샘스를 통해 제출을 하셨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제출로 변경이 되어 있을 거고요. 만약 제출한 자료를 수정을 원하신다면 수정 요청을 클릭을 하셔서 어느 부분을 수정하실 건지 선택하고 수정 후 재제출이 가능하십니다. 21번째 문의인데요. 기본부가금 1일 대출량 산정을 클릭하였으나 배출량 산정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출 산정을 누르시고 하루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2번째 문의는 기본보건 고비 사료를 서면으로 제출했는데 샘스에서는 미제출로 표출되어 문의드립니다. 샘스를 통해서 제출한 경우에만 제출로 표출이 되고요. 다른 직접 우편으로 제출하실 경우에는 저희 샘스에서는 미제출로 표출이 되니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IPS 연계에 관련 문의인데요. 23번째 질문입니다. IPS 연계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작년 25년도 1월 1일부터 IPS 기록 및 보존 자료를 연계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마다 그 전주에 IPS에 업로드된 자료를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간략으로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오늘이 30날이다라고 치시면 그 전주 21일부터 27일까지 IPS에 업로드된 자료를 저희가 30날에 샘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24번째 문의인데요. IPS 오류 현황에서 샘스 배출구 방제시설, 배출시설 아이디 미매칭 오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시설 현황, 시설 구조 현황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들, 배출구, 방제시설, 배출시설 정보 내에 IPS 시설 관리 번호가 미입력되어 있거나 오기입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시설 구조 현황에 있는 모든 배출구, 방제시설, 배출시설의 IPS 시설 관리 번호를 재확인해 주신 다음에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1대1 문의하기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5번째 문의입니다. IPS 전기 사용량 오류는 무엇인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에너지 코드명이 전기, 수급 구분명이 외부, 단위가 전력인 경우에만 성공으로 자료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인 NL 코드명이 뭐 전기외라든가 수급 구분명이 내부라든가 단위가 다른 단위라면 저희는 외부 이외권 제외라고 해서 따로 오류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26번째 문의인데요. 샘스 입력 기한에 연계되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라는 문의입니다. IPS 및 측정인 연계 자료의 경우 저희 샘스 내에서 법적 기한 내 입력 기한을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계 시스템인 IPS 측정인의 입력 기한을 맞추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IPS 사업장의 경우 초기 화면에 법적 기한 내 입력 현황을 표시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27번째 문의인데요. 샘스의 측정 연계 자료 등록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문의입니다. 아까 자가 측정 사항에서 측정 연계 정보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료를 연계해서 가져오신 경우 그 대기 측정 기록부 자료와 확인 후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하시고 샘스에 등록되어 저장이 되어 있다면 한 번 저장한 자료는 수정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등록된 자료가 또다시 수정이 필요하시다면 샘스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운영기록 자가측정사항에서 삭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재연계를 해주거나 아니면 개별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삭제 방법은 운영기록의 자가측정사항으로 가셔서 측정 일자를 조회를 하고 해당 배축을 선택해서 표출되는 해당되는 자가증 사항을 삭제를 해주시고 재연계를 해주시거나 재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8번째 질문인데요. 산소 보존 관련 유량 오류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문의입니다. 측정인과 샘스의 연계 방식 개선에 관련된 문의인데 25년도 측정인 기준 25년도 11월 14일 날 샘스 기준으로는 25년도 11월 24일 기준이며 특정인의 탄소 보정 유무 체크가에 따라서 저희 샘스가 자료를 자동으로 주고 오는 자료를 자동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측 그냥 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오염물질은 산소 보정 미적용 여부 측정해서 체크를 했기 때문에 보정 후 유량값은 저희 샘스의 해당 오염물질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거 필수값 누락 오류에 대해서는 어, 체크를 확인하지 않으셔도 바로 저장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시며 그거에 대한 부분은 네,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